그녀를 다시 만난 건 50년 만이었습니다. 72세 김영수,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50년 전 첫사랑을 마주했죠. 이순자. 그 시절 그가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자. 72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늦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때가 된 걸까요?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꺼낸 건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강남 고등학교 72회 동창회. 김영수는 초대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갔었는데 아내 떠나보낸 후로는 한 번도 안 갔죠. 가볼까 말까? 영수는 망설였어요. 귀찮기도 했고 혼자 가는 게 어색하기도 했어요. 아내와 함께 갔을 땐 아내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누구누구는 누구 친구고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혼자 가려니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동창회 당일 영수는 옷장을 열고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하나? 양복은 너무 격식 차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평상복은 또 너무 편한 것 같고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이 보였어요. 나 진짜 늙었구나. 흰머리, 주름진 얼굴, 약간 굽은 허리. 72세. 이제 정말 할아버지네요.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가야 했죠. 영수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벌써 여러 명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다들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반가웠어요. 야, 영수야. 오랜만이다. 너 누구야? 아, 민호구나.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변했어요. 50년 전 그 앳된 얼굴은 어디 가고 주름투성이 노인들이 됐죠. 하지만 목소리는 그때 그대로였어요.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눴어요. 누구는 손주가 5이라고, 누구는 요즘 당뇨로 고생한다고, 누구는 최근에 배우자를 잃었다고.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영수는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멈칫했어요. 여자였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단정한 원피스에 짧은 머리. 주름은 있었지만 단아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자가 자리를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영수와 눈이 마주쳤죠. 여자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순자?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5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여자. 이순자.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수는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72살 먹은 노인이 왜 이러나 싶었죠. 얼마 후 옆자리 친구가 말했어요. 야, 저기 이순자 아니야? 응? 이순자? 그래, 기억 안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던 애. 너 걔 좋아했잖아. 영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니. 아, 그랬나? 그랬나가 아니라 완전 작정하고 좋아했잖아. 근데 고백도 못하고. 친구가 희죽거리며 말했어요. 영수는 민망해서 술잔을 들었어요.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수는 자꾸 순자 쪽을 보게 됐어요. 순자는 친구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밝은 웃음이었죠. 50년 전 그때처럼. 식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얘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영수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순자와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어요. 순자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김영수 맞죠? 네. 이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 그러게요. 얼마 만인가. 한 50년?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순자는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영수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죠.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영수 씨는?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영수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72살인데 마치 고등학생처럼 설레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봬요. 순자는 웃으며 지나갔어요. 영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순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계속 순자 생각을 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했을까?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순자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50년 전 그 소녀의 얼굴과 오늘 본 여인의 얼굴이 겹쳐졌죠. 영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72살 먹은 노인이 첫사랑 생각에 잠 못 이루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내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그날 밤 영수는 꿈을 꿨어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꿈. 교복을 입은 순자가 교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깼죠. 새벽 5시. 영수는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수는 순자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자꾸 순자가 떠올랐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영수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어요. 72살 노인이 무슨 첫사랑 타령이냐고. 아내를 떠나보낸 지 겨우 3년인데. 이건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순자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수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누군가 동창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넘기다가 순자가 나온 사진에서 멈췄어요. 순자는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영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 저 김영수입니다. 동창회에서 반가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영수는 후회했어요. 괜히 보낸 건 아닐까?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취소할 수 없었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수 씨. 저도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영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답장이 왔다. 순자가 답장을 했어. 50년 만이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정말이요. 우리 벌써 70대라니 믿기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영수 씨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잠시 답장이 없었어요. 영수는 괜히 무거운 얘기를 꺼낸 건 아닐까 걱정했죠. 그런데 곧 답장이 왔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순자 씨는? 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지금은 혼자 사는데 나름 재미있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자녀 얘기, 건강 얘기, 취미 얘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영수는 즐거웠어요.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영수는 용기를 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메시지를 보내고 영수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거절하면 어쩌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영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좋다고 했어. 순자가 만나자고 했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덕카페 어떠세요? 알겠어요. 그럼 금요일에 봬요. 영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기쁜 웃음이었죠.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영수는 그 사흘 동안 뭘 입을지, 뭘 말할지 고민했어요. 이발소에도 갔어요. 새 옷도 샀고요. 마치 고등학생처럼 설레고 떨렸어요. 금요일 오후 영수는 1시간 전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서 근처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10분 전에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죠. 2시 정각 순자가 들어왔어요. 밝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영수는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순자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먼저 오셨네요. 네, 좀 일찍 왔어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제가요. 결국 영수가 커피를 샀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5월이 이렇게 좋은 계절인지 몰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서울에 있어요. 영수 씨는? 저는 딸 둘이에요.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손주는요? 셋 있어요. 순자 씨는? 저는 넷이에요. 대화가 조금씩 풀렸어요. 자녀 얘기, 손주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영수 씨 50년 전 기억나세요? 순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네, 뭐가요? 고등학교 때요.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아, 네. 기억나죠. 영수 씨가 저 좋아했던 거 알아요. 영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72살 노인이 얼굴이 빨개지다니. 그게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영수 씨가 자꾸 쳐다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얼굴 빨개지고 그랬잖아요. 영수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죠. 솔직히 저도 영수 씨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영수 씨가 고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갔죠. 영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순자도 자신을 좋아했다고? 50년 전에?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럼 이제 알았네요. 50년 늦었지만. 순자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영수도 따라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결혼 생활, 자녀 키우기,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모든 걸 나눴죠.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영수는 아쉬웠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락해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영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나 살아있잖아. 조금 더 살고 싶어. 그 후로 영수와 순자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했어요. 순자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얘기할 게 끝도 없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걷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TV 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영수 씨는?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순자 씨 만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자가 웃었죠. 저도요. 영수 씨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수 씨, 50년 전에 저한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요? 순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글쎄요. 잘 됐을까요? 모르죠. 근데 궁금하긴 해요. 저도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그럼 우리 지금 50년째 부부였겠네요. 하하, 그랬을 수도 있죠.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순자 씨,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순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거든요. 아, 1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60살에 이혼하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더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사는 건 괜찮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떠나보내고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순자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순자가 영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영수도 웃었죠. 1달이 더 지났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 전에 좋은 꿈 꾸세요 하고 보냈어요. 영수의 딸이 눈치챘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래. 응, 전화할 때도 웃으면서 하고 누구랑 통화해?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 오, 그래. 좋겠다. 친구 만나는 거 좋지. 딸은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영수는 안도했죠. 딸한테 순자 얘기를 꺼내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내일? 있는데 왜요? 같이 등산 갈래요? 날씨도 좋던데. 등산? 좋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북한산에 갔어요. 천천히 걸으며 산을 올랐죠. 숨이 차긴 했지만 함께라서 즐거웠어요. 중턱에서 쉬며 물을 마셨어요. 영수 씨,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나는 거요. 영수는 웃었어요. 이상한가요?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나도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럼 안 보여주면 되죠. 그것도 그렇네요. 정상에 올랐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순자 씨. 네. 저 순자 씨가 좋아요. 영수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순자는 영수를 바라봤어요. 저도요, 영수 씨.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영수와 순자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수는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 72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옳은 걸까?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밤마다 영수는 아내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동반자. 그런 아내를 떠나보낸 지 겨우 3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아직 살아있어. 혼자는 너무 외로워. 영수는 아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큰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딸이 물었어요. 아빠, 요즘 정말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일 있어? 그래. 그냥 건강해서 그런가 봐. 아니야, 뭔가 달라. 혹시 누구 만나? 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영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솔직히 말해봐. 엄마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됐잖아. 누구 만나는 거 이상한 일 아니야.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있어. 동창? 남자친구? 아니, 여자야.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자요? 아빠가? 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사귀는 거예요?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자주 만나는 거지.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영수는 불안했어요. 딸이 화낸 건 아닐까? 딸 화났어? 아니요. 그냥 좀 놀랐어요. 아빠가 그런 걸 할 줄 몰랐거든요.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혼자 외로운데 누군가 만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재혼 같은 건 생각 안 하시죠?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재혼?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솔직히 재혼하시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유산 문제도 있고. 딸의 말에 영수는 씁쓸했어요. 딸이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게 이해는 됐지만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오늘 딸한테 우리 얘기했어요. 어머, 뭐래요? 일단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재혼은 생각하지 말라고. 재혼? 우리가 그런 사이도 아닌데 딸이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순자가 웃었어요. 이해해요. 자식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순자 씨는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근데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숨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며칠 후 순자도 딸에게 영수 얘기를 했어요.
순자의 딸은 처음엔 놀랐지만 금방 받아들였대요. 엄마, 좋은 일이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나은데. 내 아빠는 뭐라고 할까? 아빠는 이미 재혼했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순자는 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수 씨, 우리 딸이 응원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근데 영수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계속 이렇게 만나기만 할 건가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영수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결혼은 부담스러워요. 나이도 있고 자식들 생각도 있고 저도 그래요. 결혼까지는. 근데 함께 있고는 싶어요. 그럼 이대로 계속 만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결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날 영수가 동네 슈퍼에 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자 만나시나 봐. 그러게. 늙으면 더하다니까. 영수는 들은 척 안 했지만 속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동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사람들 입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근데 순자 씨한테 피해가는 게 싫어요. 피해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당당하게 만나면 돼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순자의 말에 영수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 당당하게 만나자.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서울대공원에 갔어요.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영수 씨,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제가 70이고 순자 씨가 70이죠.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당황했어요. 글쎄요. 건강하면 10년, 20년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이면 80대, 20년이면 90대네요. 근데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냥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순자 씨랑 함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영수 씨.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공원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죠. 순자 씨, 우리도 저들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72살이든 82살이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영수와 순자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죠.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매주 목요일은 두 사람의 데이트 날이었어요. 카페에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기도 했어요. 어느 목요일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내장산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KTX를 타고 전라도로 향했죠. 기차 안에서 영수가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설레요. 저도요. 마치 신혼여행 같아요. 하하, 70대 신혼여행이라니. 두 사람은 웃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황금빛 들판, 붉게 물든 산. 아름다운 가을이었죠.
내장산에 도착해 단풍길을 걸었어요. 온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즐겼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단풍빛이 순자의 얼굴에 반사되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순자 씨 사랑해요. 영수는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순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으니까요. 단풍 구경을 마치고 근처 민박집에 묵었어요. 영수 방 하나, 순자 방 하나. 따로 잤지만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영수 씨, 50년 전에 우리가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순자 씨랑이면. 근데 지금도 행복해요. 저도요. 어쩌면 지금이 때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50년 전엔 우리가 너무 어렸고 지금은 딱 맞는 나이인 거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영수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긴요? 이렇게 함께 있으면 되죠. 나 말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살면 어떨까?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요? 동거요? 동거라니. 뭔가 이상한데. 그냥 함께 사는 거죠.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엔 놀라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수는 한참 생각했어요. 순자와 같이 산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순자가 옆에 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잠든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정말요? 네. 이제 남은 시간 많지 않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순자는 영수를 꼭 안았어요. 영수도 순자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영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순자 씨랑 같이 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딸이 말했어요. 아빠, 진심이에요? 응. 이제 나도 나이가 많잖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결혼은요? 결혼은 안 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야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동생한테는 아빠가 직접 말씀하세요. 그럴게. 고맙다, 딸. 작은 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영수가 진심으로 설득하자 결국 허락했죠.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근데 건강 조심하세요. 순자의 자녀들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한 달 후, 영수와 순자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집이 더 넓어서 순자가 이사 왔죠. 첫날 아침, 영수는 눈을 떴어요. 옆방에서 순자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영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죠. 일어났어요? 응. 뭐 만들어요? 된장찌개. 영수 씨 좋아하잖아요. 고마워요. 영수는 순자를 뒤에서 안았어요. 순자가 웃었죠. 자꾸 이러면 요리 못해요. 그럼 안 하면 되죠. 우리 밖에서 먹어요. 안 돼요. 집밥이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혼자 먹을 땐 맛도 없었는데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러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영수가 설거지를 하면 순자가 닦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기 봐요. 우리처럼 손잡고 걷는 노부부. 순자가 앞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80대쯤 돼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까요? 그럼요. 함께 늙어가는 거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는데 영수는 드라마보다 순자가 더 신경 쓰였어요. 순자 씨, 왜요? 행복해요. 저도요. 밤이 깊어갔어요. 영수와 순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72살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어. 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영수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순자가 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계절이 다시 바뀌어 봄이 왔어요. 영수와 순자가 만난 지 1년이 됐죠. 순자 씨, 우리 만난 지 1년 됐어요. 정말요? 벌써?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요. 근데 행복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요. 우리 80살, 90살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죠. 영수는 생각했어요. 72살에 찾아온 사랑.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편안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랑. 순자도 생각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어요.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죠.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천천히 서로를 지탱하며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거예요. 72세에 찾은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20대의 사랑도 50대의 사랑도 70대의 사랑도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김영수 씨와 이순자 씨는 5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을 키웠어요. 주변의 시선도 자녀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당당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나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딱 맞는 때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와 이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할 자격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